사실은 7시간, 8시간 시차가 나는 상태에서 10시간이 넘게 와서 48시간을 회복을 한 다음에 바로 경기에 뛴다는 것 자체가 그쵸.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근데 뭐 우리 선수들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경기가 있다 그러면 현지 거기에서부터 한국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유럽에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적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더 큰 문제는 유럽에서 11시간, 12시간을 타고 한국에 와요. 이틀을 쉬고 48시간을 쉬고 경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다시 12시간을 타고 다시 맞아요. 유럽으로 가요. 거기서 또다시 하루나 이틀을 쉬고 또다시 경기를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몸이 붕 떠 있는 상태가 돼요. 3시간이 이제 제일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이상이 되면 이게 좀 장거리다. 운동에 있어서는 장거리 시차 적응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신 이제 이게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에서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이제 미국 쪽이나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쪽이 좀 이제 적응이 빨리 되는 거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늦게 일어나는 게 훨씬 적응이 이제 빨리 되는 건데 중동 국가랑 붙을 때는 다 3시간 이상의 또 시차가 나는 나라와 붙는 거기 때문에 시차 적응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또 워낙 유럽파들이 몸이 무거우면 선수 교체는 그래도 5명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45분만 뛰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유럽파들을 그런 데도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와서 선수들에게 5, 6일 지난 다음에 뛰고 아주 이상적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한국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정상적인 상태로 나가자. 너무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팀을 만나든 우리는 이제는 베스트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매 경기가 이 최종 예선 정도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가 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이걸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100% 감독 책임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메시든 뭐 네이마르든 이 선수들이 똑같이 자국에 가서 똑같이 다 뜁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떤 선수가 경기장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줘요. 심지어는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가요 뒤에서 들어오려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한테 압박을 줘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예. 야, 그거는 우리 그 축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어떠한 특정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진짜 키도 크고 막 초등학교 힘 없을 때 그러면 야 감독님이 얘기하지. 저 선수를 끝까지 따라다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같이 갈 정도로 따라다녀. 이런 얘기를 물 마시러 나오면 같이 옆에 나와서 이런 축구예요. 옛날 그냥 정말 옛날 축구인데 와 결과론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많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1대1 대인 마크 1대1 맨투맨 수비 이게 성공을 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밤에 잘 때도 그 선수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짓궂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 한국 축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라크랑 할 때는
초등학교 축구를 해도 그게 막힐 거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축구 팬으로서는 그런 의심도 가끔 해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의심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라크를 공략하지 못했으니까 그 논리가 맞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준이 이라크 수준인가? 이건 다른 얘기죠. 이걸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한국한테 2대0으로 지냐. 그런데 그 누구도 독일한테 니들이 한국 수준이다. 한국한테 2대0 나는 수준.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 경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전히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강팀인 거죠. 영원히 안 붙어주면 2대0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왜 안 해 너라. 끝까지 영원히 독일이랑 이미지 안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피를로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AC 밀란이 그렇다고 해서 네. 수준이 낮은 팀이냐?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뭐 심지어는 제가 히딩크 감독님하고 PSV 아인토벤을 갔는데 우리 이제 라이벌이 아약스예요. 그때 당시에 반더바르트라고 있어요. 네, 반더바르트. 히딩크 감독님이 그날 반더바르트가 원래 왼쪽에 섰는데 제가 왼쪽에 섰어요. 근데 반더바르트가 이제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고 반더바르트 다시 왼쪽 보면 제가 또 왼쪽 가고 미션을 수행한 거네요. 미션을 수행했죠. 그런데 그게 막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너도 공 차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그거거든요. 그 사람만 네. 쫓아다녀. 이 사람 못하게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공격도 하고 오버랩도 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억누르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라카롬 들어오면 뭔가 좀 그 세르코 카림은 아마 라카룸 들어가서 아드보카드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너 정말 오늘 잘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은 이제 감독의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뭐 그런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 사람이 믿고 신임을 맡겨주면 보답했다. 수행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확실히 이 아시아 축구도 어느 정도 상당히 평준화됐다. 우리랑 이제 레바논하고 붙어도 1대0, 2대1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지? 우리 원래 5대0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는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 축구가 점점 이제 평준화돼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의 대표 선수들의 이 패턴들을 보면 특히 많이 변한 거는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좀 자국 선수들 위주로 거의 대표팀을 끌었거든요. 레바논 같은 팀도 예를 들어서 수니 사드 이런 선수 미국 청소년 대표 출신이에요. 미국 선수예요. 또 오우마리 같은 그런 센터백들 있죠. 이 선수는 독일 선수. 개방적인 정책을 쓰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자꾸 데려와요. 그만큼 요즘엔 중동 선수들 이 퀄리티도 좋아지고. 더 좋아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골키퍼 보면은 선방을 되게 잘하는 상대팀 골키퍼긴 했는데 이제 좀 눕방을 좀 보여줘서 그런 골프에 누워있는 그런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그분은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 맞아요. 팀이 이기거나 비기기 위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문화적인 이해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의 유연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에 대한 자기의 방법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바꾸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한 목적이 딱 있으면 그 시간 끄는 목적에 대해서 창피함도 없고 뭐 내가 축구 선수야 무슨 배우야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기를 하는 데서 우리 선수들은 조금 순수하죠, 순진하죠. 침대 축구 방지법은 결국 없는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눕기 전에 골을 넣는 거죠. 예.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침대 축구에 당했으니까 빨리 선취골을 넣어야 된다. 초조해지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빠른 선제골에 대한 로망은 이제 버려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어떤 팀을 만나도 이제 빠른 선제골을 통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다득점으로 가는 이 상황은 이제 나오기 쉽지 않다. 선수들도 상대가 이제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은 가려니까 초조해지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상대가 침대 축구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오케이 해라.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더 정확한 플레이를 해서
90분 안에 한 골을 넣고 3점을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인내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다 그냥 선제골이 중요한 게임 뭐 그냥 그렇게 바로 그거예요. 쏟아붓기 때문에 선제골이 중요한 게임 바로 쏟아붓기 때문에 이동욱 해설위원도 4경기 내내 오늘은 반드시 선제골을 넣고 시작해야 된다. 그거는 어쩔 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선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예. 이영표 형님도 얘기를 하는 게 90분 내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했냐? 못했어요. 자, 예? 못했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그걸 바란다. 이거는 요거를 얘기해 줄게요. 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에 승점 3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팬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팬들은 레바논 만나면 5대0 놔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팬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좀 실속이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취 득점을 하고 다득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그러다가 우리 조직을 깨고 무리하게 나와. 그래서 한 골 먹고 지는 거. 쇼크. 참사, 대참사, 레바논 참사, 뭐 이게 참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뭐 경기 화면에서는 쭉 볼 때 전술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워룸의 디테일한 근접 카메라로 보니까 그 선수들하고 면담을 할 때 가끔 선수들이 자기가 경기 중에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예.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선수니까 상대편 선수가 감정 조절이 안 되게끔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자꾸 다른 사람이 건드리니까 더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선수로 자꾸 그라운드에서 취급을 받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방으로 내려줬던 것 중에 하나가 화가 안 나더라도 살짝 화를 내고 다니라고 제가 작전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네가 화나지 않더라도 화난 표정을 하고 어떤 선수가 왔을 때는 진짜 네가 화를 돋고 와도 화를 이만큼 내야 되는데 요만큼은 내는 걸 미리 연습하고 와서 그걸 좀 연습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아 그럼 상대가 도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맞아요. 도발하면 또뭐 그런 거를 예. 어렸을 때는 좀 있었겠죠. 뭐 치고받고 해가지고 퇴장도 당하고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때리면 맞는 게 편하더라고. 저는 뭐 그걸 되게 괜찮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잉글랜드에서 경기를 할 때 팬들이 이제 도발한다고 그쵸. 바나나를 던져줬어요. 와, 그건 그 인종차별이죠. 선 근데 넘었네요. 저는 그 바나나를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당먹었어요. 이미 이게 제가 스로잉을 할 때 예. 라인 쪽에 가니까 이제 스로잉 하러 가면 뭐 이제 상대 이미 뭐 2m 앞이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막 인상 쓰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욕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가고 막 스로잉하고 막 이랬어요. 약간 열받게 하는 것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 인종차별 자체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의 문제예요. 나의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수준이에요. 근데 상대의 수준을 그걸 보면 제가 안타깝다고 느끼지 화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괜찮았어요, 저는. 바꿔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도발이 저에게는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도발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노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선수들이 그거 한 번씩 있죠. 와서 후배가 와서 깐죽거리고. 막 깐족거리고 막 반말로 막 하고 막 뒤에서 막 걷어차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또한 참았어요. 팀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거에 막 이제 말리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욕을 한다 그래서 후배들 욕을 한다 그쵸. 그래서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약간 꽉 막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 상당히 그 고지식한 스타일이고 제가 어린 나이에 유럽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누가 뭐 어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내가 만약에 K리그에 와갖고 막 35이 됐는데 갑자기 막 22살짜리가 와갖고 막 멱살 잡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진짜로 그 실력을 어떻게 유럽 갔다 왔어요? 멱살 잡았을 것 같아. 들리게끔 안 들리게끔 막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멘탈을 열받죠. 열받죠. 근데 진짜 그 신경전이 중동 원정 같은 데서나 계속 벌어질 수 있잖아요. 홈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걸 혹시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대처해라. 철저하게 감정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아까 뭐 김민재 선수의 액션 이런 것들은 제스처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제스처 하나가 주변 선수들에게 영향을 줘요. 어떤 사인을 주냐면 와 싸울 준비가 돼 있구나. 내 동료가
나도 싸워야 되겠다 이런 제스처를 주기 때문에 저는 고치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선이 있죠. 딱 심판이 봤을 때 용인될 수 있는 그 딱 그 라인 안에서 그런 제스처를 저는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행동에 관한 문제예요.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침대 예, 축구 뭐, 반대네요. 네, 저는. 네.